26번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향상 의욕을 고취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개인의 관심과 흥미, 능력, 환경 등에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학습 참여와 내용 선택에서도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는 안전교육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진도에 맞춰 단계별로 학습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 프로그램 학습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프로그램 학습법입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가 따라하는 시범법,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토의법, 실제로 해보는 실연법,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숙달시키는 반복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학습지도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즉 개인차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므로 개별화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사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직관의 원리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을 갖게 하는 자발성의 원리, 학습 목표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목적의 원리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의 원리와는 구분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 면책 사유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만약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기역, 디귿, 리을은 모두 동법 제4조에 명시된 정당한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이며 정답은 2번 니은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적응 기제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역은 어떤 행동이 억압되었을 때 그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아를 고호하는 행동으로 이는 합리화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욕구나 소원을 상상의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백일몽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억압당한 욕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승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기역은 합리화, 니은은 백일몽, 디귿은 승화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과 같은 기계 등을 보유하여 작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먼저 기역을 살펴보면 정격하중 2.8톤 천장 주행 크레인은 정격하중 2톤 이상의 크레인에 해당하므로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니은의 3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허와 자격이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디귿의 고정식 둥근톱 기계, 띠톱 기계 등 목재 가공용 기계에 대한 특별 교육은 해당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각 1대씩 총 4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준인 5대 이상에 미치지 못해 특별 교육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역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중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 안전작업 소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작업 배치, 자동화 기기와 일반 기계의 속도 차이, 단순 작업으로 인한 권태감과 무력감, 작업자의 신체 기능 및 정보 처리 능력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기계나 환경 자체가 아닌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나 인간적 특성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안전 이론에서는 이를 인위적 요인, 즉 휴먼 팩터스라 칭하며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요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인위적 요인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TBM, 즉 툴박스 미팅의 실시 순서 5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TBM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입 단계로 인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둘째, 점검 및 정비 단계로 복장, 보호구, 공구를 점검합니다. 셋째, 작업 지시 단계로 당일 작업 내용 및 목표를 전달합니다. 넷째, 위험 예측 단계로 잠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단계로 지적 확인 및 구호 재창 후 작업을 개시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4번 니은, 디귿, 기역, 미음, 리을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5번 지문을 살펴보면 HAGOP는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며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AGOP, 즉 위험과 운전 분석은 공정 변수의 가이드워드를 적용하여 이탈, 즉 설계 의도와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 정의입니다. 제시된 설명은 원인 결과 분석 또는 사건수 분석과 결합된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 정확한 HAGOP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FMEA는 귀납적 기법, PHA는 초기 단계 평가, MORT는 관리적 요소 포함, HEA는 인간 과오 분석이 맞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4번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명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1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은 300명 이상,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은 1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므로 이는 올바른 연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서로 독립인 기본 사상 X1에서 X5로 구성된 결함수에서 정상 사상 T에 관한 최소 절단 집합을 모두 구한 문제입니다. 결함수 분석에서 정상 사상 T는 두 개의 중간 사상, 즉 A1과 A2의 AND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1은 X1, X2, X3의 AND 게이트이고 A2는 X4와 X5의 OR 게이트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T는 X1 AND, X2 AND, X3 AND, X4 OR X5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X1 AND, X2 AND, X3 AND, X4 OR X1 AND, X2 AND, X3 AND, X5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절단 집합은 X1, X2, X3, X4와 X1, X2, X3, X5가 되며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신뢰성 척도에 관한 함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기억은 고장분포 함수 FT와 신뢰도 함수 RT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고장분포 함수는 신뢰도 함수의 여사건이므로 ft는 1-rt와 같습니다. 주어진 ft1rt는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나 고장분포가 신뢰도의 여사건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고장밀도 함수 ft가 고장분포 함수 ft의 미분이라는 것으로 이는 올바른 정의입니다. 디귿은 고장률 함수 ht가 고장밀도 함수 ft를 1-ft, 즉 신뢰도 함수 rt로 나눈 값이라는 것으로 역시 올바른 정의입니다. 리을은 고장률 함수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HAGOP 기법에서 적용되는 가이드워드의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의 파트 어브는 성질상의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파트 어브의 정확한 정의는 설계 의도의 일부만 달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성질상의 감소입니다. 성질상의 증가는 as well as라는 가이드워드의 의미입니다. 나머지 얻어되는 완전한 대체, MORELESS는 양의 증가 혹은 감소, NONOT는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 리버스는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FMEA에 따라 평가한 결과 위험 우선순위 점수, 즉 RPN이 가장 높은 고장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RPN은 심각도 S, 발생도 O, 검출도 D의 곱으로 산출됩니다. 각 보기에 주어진 값을 곱해 RPN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은 5 곱하기 6 곱하기 3으로 90입니다. 2번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120입니다. 3번은 7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84입니다. 4번은 8 곱하기 3 곱하기 2로 48입니다. 마지막 5번은 9 곱하기 3 곱하기 4로 108입니다. 계산 결과 RPN 값이 가장 높은 것은 120인 2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각 부품의 신뢰도가 A, B인 시스템의 신뢰성 블록도가 주어졌을 때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묻고 있습니다. 블록도를 보면 두 개의 경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경로는 부품 어와 부품 B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직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각 부품의 신뢰도를 곱한 값이므로 한 경로의 신뢰도는 A 곱하기 B입니다. 이러한 두 경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1-1-한 경로의 신뢰도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1-AB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감소 대책 실행 여부 확인 등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불대수 논리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긴 논리식을 간소화 공식, 즉 흡수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 등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A 더하기 C에바 형태로 도출됩니다. 실제 시험 주관 측에서도 복수 정답을 인정했던 문제이며 간소화된 결과는 1번 A 더하기 C의 바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함에 따른 기대 효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간공학은 작업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며 산재 손실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더불어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은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무형의 성과도 창출합니다. 따라서 생산성 감소, 직무 만족도 저하, 산재 손실 비용 증가, 이직률 증가는
모두 인간공학 적용 목적에 반하는 부정적인 결과이므로 정답은 3번 노사간 신뢰 구축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중 설치 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모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기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3번 리프트가 정답입니다. 프레스, 압력용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등은 주로 제조 단계의 인증 대상이거나 해당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기업, 책임 추궁보다는 재발 방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올바른 원칙입니다. 니은, 재해 조사자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 목격자의 추측적인 말이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을, 재해 조사는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며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재해 사례 연구의 순서에서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해 사례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의 확인 단계입니다. 둘째, 문제점의 발견 단계입니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점의 결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대책 수립 단계입니다. 따라서 제3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원래 문제 오류로 인해 1번과 4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연평균 근로자 400명이 작업하는 A 제조 공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1명, 신체장애 등급 11급 3명, 휴업 일수 50일이 발생했을 때 강도율이 약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강도율은 총 근로 손실 일수를 연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후 1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해 보면 사망 1명은 7500일, 11급 3명은 각 400일씩 총 1200일입니다. 휴업 일수 50일은 연간 작업 일수 285일을 고려하여 39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총 손실 일수는 7500 더하기 1200 더하기 39로 8739일입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4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연간 285일에서 결근율 7%를 제외한 0.93을 곱하면 84만 8160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율은 8739를 84만 8160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하면 약 10.303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0.3형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 시 일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정적 자세 고정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정적 자세 고정은 근육 피로의 주범이 되므로 의자 설계 시에는 이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척추의 요부전만을 유지하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키며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시키고 조정이 용이해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올바른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 원칙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각 보기를 고시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의 자료 입력 등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일 때 해당하는데 5시간 이상이므로 부담 작업에 해당합니다. 2번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은 하루 2시간 이상일 때 해당하는데 3시간 이상이므로 부담 작업에 해당합니다. 3번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작업은
하루 2시간 이상일 때 해당하며 문제도 2시간 이상이므로 부담 작업에 해당합니다. 4번에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은 하루 10회 이상일 때 해당하며 12회 이상이므로 부담 작업에 해당합니다. 5번에 2.5kg 이상 물체를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은 하루 총 2시간 이상일 때 해당하지만 문제에서는 하루 총 1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청각적 표시 장치의 일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청각 장치는 신호가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변하면 안 되며 동일한 신호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불변성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은 원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올바른 원리로는 근사성, 분리성, 검약성, 양립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변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암기 키워드를 정리하며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방법 중 프로그램 학습법은 자율성과 즉시 피드백, 스몰 스텝을 특징으로 합니다. 둘째, 교육 원리 중 개별화는 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조물 책임법 면책 사유는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넷째, 방어 기제에는 합리화, 승화, 투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특별 교육 대상에는 1톤 이상 크레인, 지게차 전체, 그리고 5대 이상의 목재 가공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째, TBM 순서는 도입, 점검, 지시, 위험 예측, 확인의 5단계입니다. 일곱째, HAGOP 가이드 워드 중 파트 어브는 성질 감소 또는 일부를, as well as는 성질 증가 또는 부가를, other than은 완전한 대체를 의미합니다. 여덟째, FMEA RPN 계산 시 심각도 S가 높으면 RPN이 낮더라도 최우선 조치해야 합니다. 아홉째, 재해조사 3단계는 사실 확인, 문제점 발견, 근본적 문제점 결정, 그리고 대책 수립입니다. 열째, 강도율 계산은 손실 일수를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하며 사망은 7500일, 11급장에는 400일로 계산합니다. 11번째, 설치 및 이전 시 안전 인증 대상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계산에서 병렬 시스템은 불신뢰도 1-아을 곱하고 직렬 시스템은 신뢰도 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